자, 오늘은 FOMC 회의에 대한 완벽한 전략, 그리고 최근에 제시해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또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 후속주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MC 회의가 눈앞에 있는데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데 FOMC 회의에 대한 전략, 그리고 우리 시장 대응 전략, 또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도 강하게 튀어오르는 네옴시티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주, 원전주를 뒤을 테마는 어떤 게 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 11월장 전략을 아주 잘 짤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셔서 저 전략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움직임 보죠. 자, 미국 시장에서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11월 달은 75bp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12월 달에는 그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되겠죠. 다만 최근에 시장에서는 12월 달에도 50bp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고용지표가 좋아졌습니다. 9월 채용 공고가 43만 건 정도 전월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그럼 고용이 좋아지면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을 제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음봉이 두드러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긴축은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간선거는 다음 주가 지나면서 해소가 될 거란 이야기죠. 또 하나, 연준에서 목표치를 한 5%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내년까지 한 5% 정도 금리를 인상하면, 더 이상 인상하게 되면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점도표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실탄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불안한 것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주식이 그래요. 다들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강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따라붙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까지 따돌리고 급등을 시켜야만 자기들이 고점에서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따라붙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무거워서 못 가요. 조금만 올라가도 파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금융투자라는 거죠. 금융투자는 빠질 때 백기사익화를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게 되면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치워요. 그럼 시장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상 올릴 때 보면 기관을 따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 싸진 선물을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싸진 현물을 때립니다. 이제 그게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 전애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받아서 그동안 채우지 못한 물량을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뭐죠?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늘 미 시간의 선물의 움직임을 담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좋다고요? 어떻게든 지금은 윗방향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도 맞다는 이야기죠. 물론 방향성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무방 때도 네옴시티를 잘 보라,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유신이나 또는 히림, 또 세아특수강, 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잘 올라간다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해외 원전 수주 때문에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세게 올라갔습니까? 바로 밀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TV나 또는 증권사 리포트나 모든 것들을 보면 원전 수주에 대해서 크게 떠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 보고 또는 뭐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전 관련주 들어가면 모조리 물리게 되는 거죠. 대신 앞으로 유망하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쪽은 만약에 이런 종목을 중간에 따라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리지는 않다는 거죠. 무조건 주도주로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하루 쉬어가도 괜찮아요. 또 내일 공략해도 된다고요. 굳이 막 무리하게 공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이 긍정적인 발언하면 쑥 올리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기본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 21선 아래로 내일 빠지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최악의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필요가 없는 게, 지난번에 CPI 안 좋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알고리즘 매매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안 좋을 때도 바로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에요. 저점 매수가 들어오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우리 시장 그동안 올라간 게 없다고요? 일단 2차 전지가 시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려고 해요. 2차 전지는 지금 주도적인 종목이 뭡니까?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것들이 삼성전자나 기타 주도주가 쉬어가는 동안에 방어를 해준다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120선 돌파하고 쉬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요. 그러나 이번에 FOMC 끝나고 나면 분위기 나쁘지 않으면 한번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움직인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좋긴 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태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다. 지난번에 요 바닥에서 제시를 해드렸죠. 이번에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좀 올라갔죠. 오늘은 이제 올라가다가 약간 밀리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재정비해서 시장이 좋아지면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중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통통 튀어오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통통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은 눌러주긴 하지만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한 두세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유일 에너테크, 양극재 관련해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이런 종목은 눌러줄 때 사면 돼요. 겁먹을 필요 없이. 그래서 요런 데 내려오면 한 17,000원대 초반, 17,000원 내려오면 사도 된다고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 편선 돌려 세워놓고 정별 초기 있으니까 움직임도 좋다는 이야기죠. 종목을 세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종목이요. 최근에 이제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삼보모터스 같은 종목도 좀 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삼보모터스는 이제 사이즈가 좀 적은 걸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저는 항상 상승 초기 걸 노려드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요럴 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뭐 테슬라나 기타 이 글로벌 기업들이 레벨 4, 레벨 3.5 이런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그 크루즈 컨트롤 이거 관련해서 자율주행 핵심인 크루즈 컨트롤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얘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엮이는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럴 때 방을 해주는 섹터가 어떤 게 될까요? 반도체 소부장이 그럴까요? 자, 바이오를 보시면 좋아요. 자, 바이오는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도 해야 된다고. 쉽게 우리가 뭐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약 먹어야 되잖아요. 또 병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안 좋을 때도 올라가는 섹터가 바로 이쪽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제가 대형주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냐면 한 두세 종목 정도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앱클론 말씀드렸죠. 앱클론. 자, 앱클론이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또 한번 슉 올라갔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 최근에 그 실적이 좋아지거나 기술 수출을 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좋고, 또 앞으로 시장의 핵심은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보통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이렇게 하는데 좀 길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바이오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 후진국형 산업이 아니라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많이 먹다 보니 병이 많이 걸리게 되죠. 자, 근데 후진국은 못 먹어서 병이지 잘 먹어서 병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방직상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 뭐 IT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마지막에 진입 장벽이 높은 쪽이 이 바이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될 때 우리 발 동동 굴었잖아요. 그 백신이 없어서.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다 백신 맞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쪽이 바이오 쪽이 진입 장벽이 원래 높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이쪽에 드라이버가 걸려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다들 항체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고요. 자, 그럼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뭐냐면 쉽게 요겁니다. 자, 우리 몸에 병원군이 들어오면 이걸 대응해서 싸우는 그 세포가 뭐예요?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자, 면역세포가 시장에 대응을 하는데 이 면역세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여러 암이 있는데 이게 좋은 것도 몸에 들어와서 이로운 항원도 있어요. 그리고 안 잡아먹어도 되는 항원까지 잡아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몸에 암이 들어오게 되면 선택적으로 공략하는 게 그게 T세포입니다. T세포. 근데 이 T세포라는 건 이제 몸에서 T세포를 만들어서 특정 항원을 공략하는 이게 이제 T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T세포를 또 회피를 한다고요? 지능화 됐죠. 자, 코로나 항원체도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변이 무슨 변이 많이 나오죠. 이걸 면역 체계를 회피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회피를 하는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이제 T세포인데, 그 특정한 암을 공략하는 게 이제 T세포고, 이것까지 이제 회피를 해서 변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잡는 것이 뭐냐? 바로 키메릭 항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키메릭 항원 수용체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몸에 그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이걸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병사들 모아서 뭐 공수부대 만들고 해병대 만들고 하잖아요. 이렇게끔 특정하게 아주 특화된 그런 게 바로 키메릭 항원 수용체, 쉽게 말해서 CAR T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강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종목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죠. 에클론이죠. 그래서 에클론은 이걸 가지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다수의 암에서 치료 판정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른 것과는 달리 단점을 보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탄탄해요. 앞으로는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조만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권입니다. 앞으로는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라 바이오의 전성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해주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바닥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을 주면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에클론 이런 게 좋고 또 내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바로 제네, 이번에는 바로 제네. 자, 앞으로 주도주가 뭐가 될까요? 뭐 태조 이방원이 됩니까? 했더니 저는 이 바로 제네, 이번에는 바로 제네, 바이오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지 네옴시티. 저는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바이오도 슈팅이 한 번씩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로봇주들은 안 움직이는데 로봇주는 다음 주부터나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도 잘 보시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주 지금 슈팅이 한 번씩 나오고 있죠. 특히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를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 종목을 잘 매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급등락이 반복하고 있고 급락,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흔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 대반격이 이미 시작되고 다시 없는 저점 매수가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시장이 주는 그런 그림자 공포에 압도되지 말고 시장이 내미는 꽃다발을 받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단풍 구경을 가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계좌가 단풍이 들면 뛸 듯이 기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에 단풍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폭죽을 쏘고 있습니까? 자, 폭죽을 못 쏘셨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아주 잘 볼 수 있고 또 10월 어느 날 멋진 날에 계좌 폭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11월 어느 날 여러분들의 계좌에 폭죽이 일어나면 그것도 또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뭐였죠? 네옴시티를 보라.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을 올릴 때도 저들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보시면 이런 흐름을 알아야만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왜 조정을 받았습니까? 빈살만이 안 온다. 근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빈살만이 온다 했다고 왜 안 왔을까요? 물론 유가를 감산을 했고 원유를 그로 인해서 바이든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감산을 하라고 했는데 증산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산을 하면서 미국을 엿을 먹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바이든이
야, 그럼 무기 원조해주지 말고 뭐 해주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럼 지금 2030년도 엑스포를 사우디 밀어주기보다는 한국을 밀어줘야 되겠어. 이런 편들기에 나설 수 있으니까 안 왔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말씀 드렸죠. 그것은 오히려 의도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네옴시티를 봐야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네옴시티를 안 봤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 저는 네옴시티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 흔들기에 도사리는 음모, 빈살만이 안 온데 도사리는 음모를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네옴시티가 미 사우디 갈등에 따라서 유탄을 맞았는데, 빈살만은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 최근에 쿠슈너가 퇴임하고 나서 사모펀드에다 2조 4천억을 투자했다고 했죠. 자,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지 않던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기반이 흔들려서 다음번에는 트럼프가 다시 등극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화해를 시켜서 중동 쪽에서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그 이란 어떤 대응 전략으로. 그러면서 사우디가 원하는 게 뭐예요? 중동의 맹주죠. 그쪽에서는 그 원전을 지어주고 핵을 지어줄 수 있어요. 이번에 짜증나서 안 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전을 안 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화해를 해서 서로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티란섬, 여기 홍해 보면 티란섬, 사나피르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들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이스라엘은 여기를 통해서만 여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홍해를. 근데 서로 내 땅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갈등이 이러다 보니, 그럼 우리 영공으로 다니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근데 미국이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해결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빈살만은 짜증이 난 거죠. 지난 6월 달에 방문을 했을 때. 자,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현재 지지율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를 하고 지방선거나 차기 대선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정부는 뭔가 좀 해외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각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썼죠. 이번에는 원전 육성책을 펼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해외에서 큰 수주를 만들려고 해외 수주에 대한 3.0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 2.0, 3.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해외 수주에 대해서 3.0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쪽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빈살만이 안 오니까 우리가 건너가겠다 해서 원희룡이 4일날 넘어간다. 원희룡 장관이.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G20 정상회담이 있는 15, 16일날 빈살만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만 이렇게 구애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우디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왜? 우리 최근에 폴란드 이런 데 방산 수출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전과 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요. 지금 네옴시티 짓는데 600조 원이 들어갔는데 중국에다 맡길 수 없잖아요. 중국은 건물을 빨리 짓고 가격은 싸요. 대신 막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빈살만이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빈살만도 약간 음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빈살만도 음흉하게 보세요. 음흉하게 웃잖아요. 눈빛을 보면 하면서. 근데 빈살만은 우리에게 단가를 후려치려고 하겠죠. 이재용하고도 친해요. 그리고 여기 손정희하고도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정희는 암을 팔기 위해서 이재용하고 뭔가 각별한 사이가 돼야 되고, 이재용은 뭔가 회장이 등극했고 삼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AI나 인공지능,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 잘 가야 되고 뭔가 해외에서 업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세 사람에게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빈살만 왕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형이나 사촌 형들이 물려받아야 돼요, 왕위를. 여기는 이제 영공 서열로 왕위를 계승받으니까. 근데 얘가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왕위를 자기가 계승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촌 형들이나를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감금하고 재산 다 빼앗고. 그러니까 가스쿠츠라는 반체제 인세가 저 나쁜 XXX. 그러니까 이 가스쿠츠를 살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인권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척을 두고 있잖아요. 자, 경우는 어떻든 이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빈살만은 원전이나 방산을 원하는 것이고 이 네옴시티를 믿을 만한 삼성이나 현대가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차 수주를 거기를 줬잖아요. 근데 가격 후려치려고 하는 음흉함도 있다. 그렇다면 삼성을 할 텐데 삼성이 이제 수주 전에 이제 좀 막 힘들게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고 대통령도 나서고 그리고 빈살만은 어쨌든 이 이재용 부장하고도 친하고 손정희하고도 친하자고요. 손정희는 ARM을 잘 팔고 다시 현금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아이 무슨 소리냐, 시장 안 좋을 때 이 네옴시티 수주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때 급락이 나왔는데 그때 저는 오히려 못 사시는 분들 사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이 한미글로벌을 또 제시해드렸고, 또 유신 같은 경우에도 한 3번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요때 제시해드리고, 또 요때 이 급락할 때 딱 급락하고 나서 요때 제시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한미글로벌 유신에 이어서 세아특수강을 제시해드렸죠. 세아특수강을 제시해드렸고 지난 월요일날, 그리고 또 히림을 제시해드렸다는 이야기죠. 히림은 중간에도 해드렸지만 또 요날 아침에 제시를 해드렸다고요. 근데 보합선에서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16% 올라가고 오늘 또 9%나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상승 초기에서 매수를 잘 해두면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원전 관련주들,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보세요. 올라갑니까? 올라가도 눌러주잖아요. 그쵸? 이런 거 TV에서 이야기한 거 쫓아가면 모조리 물리게 되는 거죠. 물리더라도 주도주의에서 물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한전기술이나 듣고 이 관련주들 들어갔다고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물리게 되는 거죠. 수익도 못 보고 올라갔다 밀리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무료 공개 방송을 듣고 히림이나 뭐 세아특수강이나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쾌재를 부를 수 있겠죠. 자,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쪽, 저들이 의도적으로 흔들었을 때 그때를 공략하는 게 좋고, 시장이 이제 환호할 때 그때는 내어줘야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지금 잘 벌고 계십니까? 잘 안 된다면 내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세요? TV를 보고, TV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그 종목 들어가. 근데 TV라는 것은요, 시세가 형성이 되면 그때 살아야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송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보면 늦어요. 증권사 리포트도. 그래서 저는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 이런 걸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제가 지수는 미국이 어제 빠졌고 우리도 급락하겠지. 괜찮다. 반등한다. 반등했잖아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된다. 왜? 미국 시장 빠지게 되고 그럼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미국이 많이 올라가느냐? 이 241선까지만 반등이 가능하다. 240선 올라가고 눌러줬잖아요. 미국은 조금 조정받아도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고, 시장 안 좋을 때 이야기할 때 이런 종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가 막혔다고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많은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어제도 두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어떤 종목을 제시해드렸냐면 어제 대성파이텍 히림 제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히림 제시해드렸어요. 왜? 첫 번째 종목이 가장 좋고 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히림을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히림이 어제 16%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성파이텍도 밀어붙였고, 그래서 주로 이제 히림을 주로 공략하거나 그러시면 좋겠죠. 또 그 전날은 어떤 종목을 제시해드렸습니까? 10월달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컴 라이프 이런 거 제시해드렸고, 오픈 엣지도 잘 올라갔죠. 그 다음에 특히나 뭘 제시해드렸습니까? 세아 특수강을 제시해드렸잖아요. 이제는 세아 특수강이 새로운 샛별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아 특수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세아 특수강을 제시해드렸죠. 왜? 얘가 사우디 아람코의 세계 최초 스테인리스 무게목 관관을 생산하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 이로 인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조용한 종목이 거짓말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을 읽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서 사람들은 이게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 조용할 때 사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아침에 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빠르게 보합선에서 7% 올라왔고 그 다음날 22% 올라왔습니다. 30%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 최근에 제가 또 한미글로벌을 예전에도 했지만 한미글로벌을 제시해드렸어요. 50%가 올라갔습니다. 유신은 60%가 올라갔어요. 유신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한번 시작하면 50%, 100% 올라가는 게 수두룩 빡빡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게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이죠. 그래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리포트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순환매 흐름을 잘 읽죠. 자,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소학을 제시해드렸어요. 이소학이 136%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EM 플러스를 하라고 하네. 희한하네. 그랬는데 EM 플러스가 최근에 강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안 좋은데 한미글로벌 사래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시해드린 게 또 유신을 또 제시해드립니다. 유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 세아 특수강을 제시해드리더니 갑자기 어제 같은 경우는 히림을 제시해드리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그 흐름에 맞게 이걸 제시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리포트거든요. 리포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펴지고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 테니까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마와 섹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읽으시면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언어가 쉬워요? 어렵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잖아요. 자, 이런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리포트 매매반은 뭐냐면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 여러분들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돈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세게 불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싫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다들 유신 한미 글로벌, 뭐, 또 세아 글로벌, 세아 특수강, 히림 다 말씀드렸다고. 흐름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 관련주들 이번 주에도 뭐 제가 그랬죠. 도화 엔지니어링 보시라. 어쨌습니까? 오늘 슈팅이 나오잖아요. 이건 저는 리포팅을 안 해드렸어요. 왜? 이것은 거래가 없고 역배열이고 이거보다 더 잘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해드렸나? 헷갈립니다. 자, 그런 흐름이죠. 저는 안정적인 것만 해드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을 따라갔다면 할 수 있었겠죠. 아이, 몇 종목 주는데 내가 한 종목 콕 찍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포트 종목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히림을 하시라. 오늘은 세가 특수강을 하시라. 한미글로벌 하시라. 지금 이제 한국경제TV 약간 이 시스템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걸 지난 방송에서는 보여드렸는데 못 보여드리니까 대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리포트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한미글로벌을 공략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미글로벌이 급등하면 자, 얼마부터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자, 그런데 좀 더 들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일부는 끝까지 들고 갑니다. 얼마, 목표가 얼마 제시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태아 특수강도 올라갈 때 다 차익 실현해드렸고 일부, 그리고 히림도 슈팅이 나와서 차익 실현해드렸고 다들 차익 실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한번 보시자고요. 그럼 내가 이 리포트 매매반에서 매매를 한다. 내가 송 대표가 괜찮은 거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리스크 없게 시장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 시장을 앞서 나가는 거죠. 빠진다고 해서 울며울며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종목 공략하지 마시라고 아예 하지 말으시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고 무조건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시황은 거의 95% 이상 다 맞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종목을 찍어서 여러분 계좌를 완벽하게 수익을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참여하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리포트 매매방 같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떤 종목을 이제 하나씩 콕콕 찍어서 제시해 드립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만 더 완벽하게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계시면 좋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종목이 제한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콕콕 찍어드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 종목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리포트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좋아. 돈이 없는 분들은,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뭐 이 방송 듣고 잘 매매하십시오. 저는 우리 회원님이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리포트 매매반에 동참하시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종목에 많이 물려 있거나 또는 시드머니가 줄어들어서 돈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분들 또 적중률도 높지도 않고 한 종목 찍어서 그냥 완벽하게 베팅하면 좋은데 또 잘못 베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뛰어난 종목을 해야 돼요. 그런 요구가 다 반영이 된 게 뭐냐? 바로 이 리포트 매매반입니다. 그럼 내가 한 돈 1,000만 원 있어. 그랬을 때 이 리포트 매매에 동참하면 얼마만큼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냐? 자, 보자고요. 자, 당장 오늘은 제가 소중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렸습니다. 어제는 어땠어요? 20%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그제는 어땠습니까? 다 올라갔죠. 13%도 좋고 9%도 좋고. 자, 금요일날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30%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50%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당일날 저 또 히림은 지난번에도 제시해드렸죠. 또 한 번 제시해드렸습니다. 무조건 상승 초기에서만 제시해드려요. 그러니까 히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런 걸 하셔야죠. 이렇게 조용한 걸 하셔야죠. 여기서 하고 또 움직이니까 연말까지 해드리고. 자, 그러면 저는 완벽한 그걸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하지 마라고 처음에 하면서 제시해드렸던 게 뭐예요?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맵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자, 오늘 플라즈마, 이런 종목이 오늘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리포트를 제시를 해드렸지만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자를 보내드렸다. 근데 제 선구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급등주가 잘 발굴이 될까요? 그것도 철저하게 상승 초기에서만. 저는 이걸 보면서 돈 버는 게 이 투자자분들께 정말 큰 돈을 벌어줄 수 있구나. 저는 완벽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흐름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매일매일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자, 연화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 10월 달에 무려 승률은 97%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목당 수익률은 17.5% 나왔어요. 한 종목 매수하면 종목당 수익률이 17.5% 정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하든, 근데 찍어드려요. 오늘은 오픈 엣지 하십시오. 오늘은 세아 특수강 하십시오. 이렇게 다 찍어드린다고요. 오늘은 뭐 삼진 L&D를 하십시오. 또 오늘은 뭐 한미글로벌 하십시오. 오늘은 유신을 하십시오. 뭐를 찍어드린다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종목당 17.5%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초기 종목만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1000만원 투자했다면 얼마입니까? 200만원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 좋은 장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매수했다면 세아특수강 330만원. 근데 이걸 다 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반만, 이제 보통은 한 3분의 2 정도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절반만 저는 따라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절반만 따라하자. 이렇게 하면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무려 17.5% 시장 안 좋을 때 50% 30% 종목이 수두룩박박입니다.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유신도 마찬가지고 WCP도 마찬가지고 EM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초기라는 거죠. 철저하게 WPC, 자 WCP 이런 상승 초기에서 제시해 드리는 거죠. EM플러스. 그래서 종목당 어떤 종목을 하든지 좋아요. 요즘에 다 찍어드립니다. 이렇게 리포팅을 두세 종목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두 종목 해드려요. 근데 이제 세 종목을 간혹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혹시 안 좋은 건 제외를 시키고 이 종목을 공략하라고 집중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한 종목 찍어서 하는 거죠. 돈 1000만원 가지고 한 종목을 찍어서 하자는 이야기죠. 10월달 이런 모습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번 달은 잘했겠지. 자, 지난달 한번 볼까요? 지난달은 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87%. 종목당 수익률 15%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안 좋을 때 갖고 싶어 하시는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시장이 금리 인상기에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자리에서 제시해드리죠. 그럼 이 55%를 다 안 먹어도 좋아요. 상한가 한두 방에 매도하도 좋아요. 그래도 어딥니까? 3,400은 볼 수 있잖아요. 자, 내가 못 따라해. 절반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발굴하고 한다 하더라도 3분의 1은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49%, EM플러스 57%, 뭐 20%는 당일날도 많이 더 나오고, 뭐 34%도 나오고, 그럼 종목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15%. 그럼 8월달은 얼마예요? 수익률 90%. 종목당 수익률 15%. HLB, 유신 또 나오죠. 유신 세 번이나 해드렸죠. KPS, 뭐 GSE,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천연가스, 화학주가 올라가면 화학주. 또 7월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선익 시스템이 올라가면 메타버스가 올라가면 메타버스.
화학주, 이수화학이 올라가면 이수화학, HLB가 올라가면 HLB. 이런 식으로. 계속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당 수익률 25%, 승률 90%.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상승 초기만 노려드리니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만 투자하신다면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나옵니다. 거의 매일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5% 수익 내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자, 봐보죠. 어떤 종목을 하시든 제가 찍어드리는데, 한 종목을, 주로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찍어드리는데, 9% 이나. 또, 9%를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매도하라는 게 탁탁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플라즈맵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지금 방송 중이라, 자, 매수하신 분은 매도하시라고 운영자님께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스템이 안 된다고요. 지금 시스템이 잘 안 됩니다. 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헛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안 때문에 하도 요즘에 여러분들 스팸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경제는 그런 쪽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합니다. 그 작업 때문에 오늘 안 됐어요. 그래서 운영자님이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책실하시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흐름을 가져가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5% 이상 안 나온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 여기. 2개, 3개. 나머지는 다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종목을 제가 찍어드리죠. 아, 오늘은 유실하십시오. 오늘은 SB비텍 하십시오.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1000만원 가지고 가정을 해보죠. 1000만원으로 5%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해보자, 그러면 50만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매매를 해.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하루에 아니라 오늘까지 흐름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몇 달, 4달 동안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 자금이 없고 나 그것도 아까워, 또는 그게 없어. 그런 분은 방송 들으세요. 좀 아쉽지만 천천히 가시고 그냥 간혹 또 저 방송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가 헛소리하게 생겼습니까? 국거초 방송에서도 제가 봤죠.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좋다는 이야기죠. 국거초 이제 종목 상담 하잖아요. 거기서 시장 전략 드리고 종목 상담 마지막에 좀 하는데 그 방송을 듣고 전화가 온대요. 송 대표님 전략이 너무 좋다고 시황. 제가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 회원님 계좌를 크게 불려드릴 수 있고, 쟤는 정말로 매번 할 때마다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목숨보다도 소중한 돈을 정말로 제 돈보다도 더 합니다. 제가 만약에 매매한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깨갱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고 제가 헛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흐름이 최근에 아주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매매하시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TV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증권사 리포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아침에 문자 보내드려요. 리포트를 딱 8시 10분에 보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해드립니다. 막 옆구리 찔러요. 아, 지금 리포트가 도착했으니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펴시고 이거 읽는데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10분이면 된다고요.
아,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된다네? 아주 쉬운 언어로 표시를 해드렸죠. 우리 시장 어떻게 된다네? 관심 종목 이러저러한 종목이니까 이거 보고, 또 최근에 시황 전략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고 대응하다.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은 뭐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거 딱 있고 관심 종목에 딱 등록하세요. 어떻게 등록하죠? 주식창 앱 열어서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관심 종목 따다닥 추가 버튼 누르고 관심 종목 등록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1분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딱 일하세요. 근데 제가 8시 40분 정도 되면 문자를 또 보내드립니다. 아, 이제 동시효과 상황까지 보면서 미국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됩니다. 그러니 오늘 종목은 오공주, 오늘장 공략주는 세아특수강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아특수강이 딱 여기잖아요. 여기 전략 드렸잖아요. 자, 주로 플러스군에서 공략합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6, 7분에 눌러주면 공략을 하면 돼요. 그럼 세아특수강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세아특수강. 자, 이렇게 하시면 세아특수강이 요날 이제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아침에 2%죠? 약간의 갭상승이 있잖아요. 그럼 몇 분에 뭐 바로 매수해도 되고 9시 6, 7분에 9시 6분에 정확한 저점이 되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면 당일날 7% 올라오고 어제 22% 올라가. 그럼 어제 제가 딱 문자를 보내드렸죠. 이 상승할 때 여기서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점에서 한 30분 넘게 있죠. 여러분들은 차익실현 딱 하면 얼마입니까? 한 300만원 버는 거예요. 난 잘못해가지고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 벌 수 있어요? 250만원 벌 수 있잖아요. 200만원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끝내요. 그래서 이제 오늘장 매매 전략 이렇게 딱 올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장 매매일지를 12시 딱 해놓고 오늘장 매매일지 보세요. 이렇게 푸시해드립니다. 그거 딱 보여. 하루에 15분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15분. 자, 아침에 리포트 오니까 딱 있고 10분. 그 다음에 관심 종목 딱딱 등록해 놓고 8시 40분에 송 대표가 딱 문자 보내주네. 딱 있고 오늘 어떤 종목 공략을 하네. 공략 딱 매수해놔. 일하세요. 그럼 제가 또 뭐 합니까? (12시에) 오늘장 매매일지 써서 딱 보내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팍팍 불어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빨리 벌고 싶다면 요 송관종 대표 리포트 매매반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고 계신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어요. 좀 더 빠른 지름길이 있고 좀 더 쾌재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아침부터 빨리 일어나가지고 사업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뭐 또 직장에 근무하고 직장 동료들 상사 정말로 싫어서 전업하고 싶고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은 정말로 예의도 없고 그렇죠. 사업하려면 파트너들 만나려면 속 썩죠. 자, 그런 거 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파자마바람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 사업하시면서 본업보다 부업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3번의 기회를 다 살리지 못했다면 저와 같이 리포트 매매반을 해서 매일매일 멋진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주영 부회장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편안하게 집에서 가족들과 연인들과 편안하게 보내시고 우리 회원님들 하실 거 다 하시라는 이야기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여가 활동을 다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냐. 제가 그냥 하는 대로 어떻게 다 따라하겠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드디어 많이 배출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리포트 매매반을 하셔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저 강연회 할 때 저희 회원님들이 몇 분이 오셨다고요.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이 이범님이란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한테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드셨던 분이, 이런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이 이범님이 500만원 시작해서 1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경제 마셔 3개를 하셨는데 다 폐업하시고 어렵게 500만원 마련해서 지금 저하고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1억을 버셨다고 하네요. 또 라마라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2천 가지고 4천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말씀이 좀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이분이 잘 안 되셨나, 그런 걱정을 또 했다고요. 근데 유신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뵀는데 9%를 드셨다고 하네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쪽 9%란다. 1,000만원을 버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되는구나.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급등이 나와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그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지금 그분 걸 빨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2천 가지고 1,000만원을 버시고 또 유신 가지고 한 2천 얼마 가까이도 버셨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분도 뭐 하루 이틀 만에 300만원을 벌었다. 또 마이너스 38%가 마이너스 48%가 이 방에서 본전이 됐다. 어쩌다. 어떤 분은 2억 5천 가지고 3억으로 늘렸다고 있죠. 얼마 전에 이분이 3억 8천을 버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분들의 반응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헛소리 하는지 아닌지를. 자, 저는 모든 회원님들이 베팅을 해서 크게 먹는 걸 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어제 아침에 12월 1일 정리 안 해놓은 건데 그 채팅 내용을 고스란히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수학 상종가의 홀딩입니다. 히림 공략했습니다. 세아특수강 이분은 못 썼다. 이수학 뭐 13% 했습니다. 유심 30% 수익입니다. 축하. 뭐 대박입니다. 또 유신 뭐 12%입니다. 뭐 히림 해가지고 지금 3% 중인데 뭐 또 히림 뭐 일부 챙기고 있고, 히림 뭐 이렇게도 하고, 유신 17%입니다. 히림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으셔서 여러분 발언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수학 20%도 했다 어쨌다고 하시다가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표님 수익 고마워요. 예전에처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안 나리 곧 올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잠깐 했어요. 그래서 어제 화요일이구나. 화요일 날 화요일이면 11월 어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잠깐 했는데 제가 한 중반에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 중반에 이제 해가지고 뭐 유신이 30% 넘었습니다. 일단 뭐 20% 챙겼습니다. 해가지고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한번 쳐봐라고 했더니 41%, 31%, 35%, 39%.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요런 때입니다. 요런 때. 유신. 급등 안 했을 때. 요럴 때라고, 요럴 때. 그래서 상한가를 치고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회원분들이 난리 났죠. 뭐 유신이 30%, 20%네요. 뭐 짜자자자자작 하더니 중간에 보면 뭐 세아도 금틀거립니다. 39%입니다. 56% 되는데 템버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목표 템버거. 이렇게 하고 뭐 아까 상한가 들어간 거 그 근방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예, 뭐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장전이다, 뭐 박수 보내자.